안녕하세요. 우리 생활과 과학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단원 건강단원에 대한 학습을 마쳤고요. 2단원 식품단원을 지금 들어갈 건데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계약 날짜가 발표가 됐습니다. 13일 수요일 날 계약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13일까지, 12일까지가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지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이면 온라인 수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조금 마음이 급해진 게 1회고사 기간이 얼마 안 남게 돼요. 계약을 하고 나면은 거의 바로 다다음 주에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선생님이 시험 범위는 1단원 건강단원 그 다음에 여기 프린트 5장 정도 받은 거 4장인가요? 5장인가 4장인가? 받은 거 있죠? 그리고 2단원 식품 지금 오늘 할 거 요거는 프린트가 1장이에요. 그 다음에 아마 식품 다음에가 아마 저기 아름다운 생활에서 화장품과 과학 나갈 건데 아마 여기도 프린트 1장 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온라인 클래스 끝나기 전에 시험 범위를 끝내려고 해요. 너네가 바로 계약하고 나면은 또 시험이 얼마 안 남으니까 이렇게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너네가 계약을 하고 나면은 바로 언제야? 15일 금요일 날이 생활과학 2차시가 들었거든요? 2차시? 그러면 이날 너네 그 자율 보고서 작성하기로 한 거 있지? 선생님이 주제를 지금 정하라고 과제를 줬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너네가 지금 제출한 거 한번 쭉 정리해 봤는데 이름을 안 쓴 사람이 있습니다. 네이버 폼 이름 써. 선생님이 이름 쓰게 하는 칸을 만드는 걸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따로 이름을 써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보니까 몇 명이야? 9명 중에서 6명이 이름 안 썼고 3명은 아예 안 냈어요. 이거 선생님이 다 과제 내는 거 체크하고 있거든? 꼬박꼬박 잘 내야 돼요, 기한을. 지금 일단 이름 안 쓴 사람이요. 안성욱, 이성진, 임채경, 최현희, 강경민, 김지균, 이준영, 이중빈, 최준혁 이 9명의 친구들은 그냥 저기 네이버 폼 하지 말고 쌤한테 카톡으로 주제 적어서 카톡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xxno 천사 카톡 아이디에요. 카톡으로 주제 적어서 보내고요. 선생님이 쭉 보니까 잘 한 것 같은데 좀 세밀하게 주제를 조금 이렇게 다듬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약하고 나서 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할 거고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겠다는 친구도 있는데 만약에 실험을 할 거면은 선생님이 계약하고 15일 날 바로 보고서를 작성을 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미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와야 돼요. 혹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실험이면 그날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물을 준비해 와야 돼요. 그래서 뭔가 실험을 할 사람들은 쌤한테 미리 카톡으로 얘기해 주면은 쌤이 학교에서 그 실험의 준비물을 구입을 해줄게요. 쌤한테 미리 얘기만 해주면. 그럴 필요 없는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실험을 준비해 오거나 아니면 실험의 결과를 가져와서 바로 이날 보고서를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날 2시간 동안 보고서를 쓸 거고 먼저 끝난 사람들은 자습을 하거나 쌤이랑 면담을 하거나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날 보고서를 쓰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주 이제 또 22일 금요일 날 또 2차시가 들었겠지? 요 날은 아마 이제 선생님과 너네가 쓴 보고서를 가지고 1대1 면담 요걸로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너네가 매 차시마다 제출했던 그 과제들은 태도 점수에 반영을 할 거고요. 요거는 진짜 제일 중요한 수행평가로 너네가 보고서 작성한 형태와
그 어떤 보고서의 현실성과 그리고 선생님과의 면담을 하는 걸 통해서 선생님이 체크해서 수행평가의 점수를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계약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일 첫 번째 주제 제출 안 된 사람들, 이름 안 쓴 사람들은 쌤한테 카톡으로 주제를 보내고요. 조금 주제를 바꾸고 싶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니까 쌤한테 그때그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식품 단원을 한 단원을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끝낼 것 같아요. 하나만 추가. 선생님이 잠깐만 이거 딱 기한을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네가 이 실험, 이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학습 준비물이 있으면은 선생님 딱 기한 정해줄게 그냥. 준비물이 있으면 책 같은 거, 도서 같은 것도 구입 가능하거든요. 전부 다 준비물이 너무 비싼 비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비물이 있으면 쌤한테 딱 시간을 정해줄게. 이번 주 언제야? 가만 있어봐. 그래. 이번 주 금요일 밤 12시까지 딱 정해줄게. 금요일 밤 12시까지 너네가 준비 필요한 거 있으면 쌤한테 카톡으로 얘기해주면은 쌤이 가능한 거는 구입을 해줄게요.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합시다. 그래서 바로 이제 또 식품단원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 뺄 거는 빼고 좀 중요한 것만 담았거든요. 시험 공부할 때는 이 학습지 프린트만 보면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꼭 교과서 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그거 좀 참고해 주고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식품의 과학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영양성분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건 아마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어떤 제품의 영양성분표를 아마 제시해 놓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옳은 것을 뭐 고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낼 것 같긴 한데 이런 걸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라는 의미예요. 지금 뭐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게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걸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거 이제 언제 많이 보냐면 뭐 과자 같은 거 먹을 때 보면 봉지에 이런 거 다 붙어 있어요. 과자도 있고 여러 가지 식품들을 볼 때는 이런 것들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와 더불어서 콜레스테롤, 나트륨 그래서 영양 성분표를 보면은 반드시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열량,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 뭐 지방에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까지 해서 그리고 나트륨 여기까지를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식품 봉지를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1회 제공량 뭐 1개 80g인데 총 2회 제공량이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의미하는 거는 하루에는 요 1회 제공량만큼만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총 2회 제공량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한 번 먹을 때 지금 이걸 만약 과자라고 한다면 이 과자 다 먹지 말고 반 봉지만 드시면 돼요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 1회 제공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우리가 하루 동안 권장 섭취량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적혀 있는 거는 이 과자에 들어있는 지금 전체 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고요. 그래서 1회 제공량인 걸 꼭 확인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이 부분들을 꼭 잘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관심 많은 게 열량이잖아. 그지? 우리 칼로리 항상 우리 또 다이어트 체중 감소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 칼로리 같은 걸 확인해서 칼로리가 적은 식품을 섭취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열량을 지금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탄수화물은 4kcal고 g당 그 다음에 단백질은 역시 4kcal고요. 지방만 9kcal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퍼센트 영양소 기준치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요 하루 섭취량이 100%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식품 안에 함유되어 있는 탄수화물은 몇 %인지 하루 섭취량 전체가 100%라고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하루에 탄수화물을 이만큼 섭취해야 되는데
이 과자 안에 14%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단백질도 8%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루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를 100으로 했을 때 이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퍼센티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그 편견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를 다 더하면 100이 나오는 줄 알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가 하루 평균 섭취량 대비해서 이만큼이 이 식품 안에 들어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지금 칼슘과 철, 바이타민이 나와 있는데, 칼슘하고 철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기염류라고 하죠. 무기염류, 무기질. 그 다음 바이타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더불어서 이 무기염류와 비타민까지 해서, 바이타민까지 해서 우리가 5대 영양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우리 몸속에 반드시 섭취가 돼야 되는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들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두면 좋아요. 얼만큼 우리가 섭취량을 먹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지방에는 포화지방이 있고 트랜스 지방이 있는데, 가능한 또 지방은 적게 먹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 부분 한번 읽어두면 좋고요.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식품 내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제공한 학습지를 보면은 학습지가 총 2장이 제공이 됐을 겁니다. 나머지 한 장이 뭐냐면, 나머지 한 장은 영양 성분표 작성이라고 하는 프린트를 쌤이 제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감하셨듯이 이번 주에 과제가 될 거예요. 이거는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혹은 주변에 있는 식품의 포장 용지를 조사해서 여기에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거기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영양 정보를 비교 분석해서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과자를 가지고 할 거야, 그러면 이거는 과자 중에서 첫 번째 과자 종류가 다른 두 번째 과자끼리 비교하거나, 혹은 뭐 나 아이스크림 가지고 할 거야, 아이스크림끼리 비교하거나, 혹은 나는 뭐 라면 가지고 비교할 거야, 첫 번째 라면과 두 번째 라면 이렇게 같은 종류 가지고 비교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거창하게 분석하라는 게 아니고요. 요 과자는 어떤 영양소가 조금 적게 들어있는 것 같아, 혹은 불필요한 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어떤 이 과자, 첫 번째 과자의 특징을 적어주고, 그런데 두 번째 과자는 첫 번째 과자에 비해서 뭐가 더 많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어 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만 비교해서 각각의 특징들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잘 해서, 알죠? 이번 주 금요일 5시까지 선생님 메일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이렇게 적어줄게요. 네이버 넵 xxno89 네이버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5시까지야. 기한 지키세요. 5월 8일까지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요거를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예요. 넵.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영양 성분표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걸 하는 이유는 이제 뭐 해로운 영양 표시를 확인해서 우리가 해로운 지방 섭취를 줄이고 원하는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지질의 일종인데 지방의 일종인데 계란, 노른자, 돼지고기 이런 것들에 함유가 되어 있으며 다량의 콜레스테롤은 심혈관계 질병 위험이 높아진다. 이거 좀 밑줄거 놓을게요. 심혈관계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심장과 동맥 등의 질병이 생기는 건데, 어떤 예시가 있냐면 고혈압이나
고혈압이나 혹은 뭐 심근경색 같은 거 들어봤을 거야. 심근경색 이런 질병들에 해당하는 건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은 이런 질병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고요. 나트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나트륨 섭취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OECD에서 권장하는 섭취량의 약 2배를 섭취를 하루 동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면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먹으면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이것도 역시 고혈압과 심장질병 등의 어떤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 4가지의 특징은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영양소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 이 영양소를 가지고 우리가 대체 뭘 하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이 바로 가장 중요한 3대 에너지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부영양소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바이타민과 무기업류 플러스 물까지를 바로 굉장히 중요한 부영양소라고 하는데 여기 선생님이 정리해줬습니다. 3대 영양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탄수화물은 피로회복에 효과적이고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몸을 보호해주며 단백질은 신체 조직을 구성한다 라고 하는 특징은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무기업류와 바이타민과 물 이 특징도 좀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무기업류 여러 생리 기능을 조절해주고요. 바이타민은 역시 체내의 정상적인 기능, 호르몬과 같은 것들과 관련됐고 성장하고 신체 유지에 필수입니다. 물도 굉장히 중요하지. 체내 수분량을 유지하고 체온 조절, 노폐물 배설 등의 기능을 한다. 이 영양소들의 특징도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을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물을 보관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 그렇지. 변질되지 않도록 식품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산소를 작용하지 않도록 차단시키고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첫 번째 건조법. 바짝 말리는 거죠. 견과류나 이제 바짝 말린 생선, 바짝 말린 나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불이나 햇볕에 말려서 수분을 제거하면서 오랫동안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저온 저장법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서 온도를 낮게 유지시키면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할 수가 있거든요. 차가운 데 두면은.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저장 기간을 늘릴 수가 있고요. 염장법이라고 해서 이 소금에 의해 식품이 탈수되어 붙어있던 세균의 생육을 억제하는 원리라고 했는데 일단 이 소금 같은 거를 이제 절여버리면은 굉장히 음식물의 농도가 높아지죠. 다시. 이 소금으로 이렇게 절여버리면은 뭐 어떤 삼투현상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나 혹시? 농도가 높은 친구들한테 물이 이동하는 게 삼투현상인데 그렇게 되면 이 소금에 의해서 식품 안에 있는 수분기가 쫙 빠지게 되거든? 소금 쪽으로 오는 거지. 그러면서 수분이 줄어드니까 수분이 없으니까 세균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장 담글 때도 우리 소금 뿌려가지고 담그고요. 오이지, 무짠지 같은 거, 장아찌로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염장법을 이용을 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초절임법이라고 해서 식초와 같은 산을 첨가합니다. 그래서 미생물 발육을 억제하는 건데 이게 요런 거 뭐라고 하지? 잠깐만. 그리고 양파 장아찌나 아니면은 피클 같은 거 식초를 신맛을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초절임법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당장법이라고 해서 당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설탕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매실청, 오렌지청 같은 거 이것도 역시 설탕이 이 수분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연법이라고 해서 훈제
소금에 절인 다음에 나무 등의 목재를 연소시켜서 이걸 연기의 화학 성분을 표면에 부착 침투시켜 가지고요. 역시 미생물이 생장하는 걸 어렵게 만들어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프린트를 가지고 좀 얘기해 줄게요. 프린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다 거의 다 된 것 같고, 이 프린트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프린트 뒷장을 보면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과 식생활. 선생님이 좀 안타까운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약을 했으면, 선생님이 과자나 다과류 같은 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직접 주고, 영양 성분표를 보면서 과자도 먹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그렇게 못하게 된 게 조금 아쉽네요. 여러분들이 직접 과자는 사 먹으세요. 네. 그래서 4번 이제 환경오염과 식생활이라고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2011년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또 2016년에는 경주에서 지진 발생에 의해서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 방사능이 유출되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기를 통하거나 이 물을 통하거나 해산물, 어떤 가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우리 방사능 우리 몸속에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오른쪽에 보면 이 방사능에 의한 피해가 있습니다. 요거를 뭐 너무 자세하게 여러분 달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쭉 보는 거야. 외울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이런 주변의 환경 요건에 의해서 우리 몸속에 방사능이 쌓이게 될 수 있고, 그럼 우리 몸에 엄청난 피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뭐 이거 폐, 라돈, 우라늄, 코발트 외울 필요 절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몸속에 방사능이 축적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과연 이 해롭지 않게 우리의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보면은, 네, 저번에도 선생님이 강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래요?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의 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아래 5가지 개인 위생,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방식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첫 번째, 방사능, 중금속 등의 오염된 음식물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두 번째, 물은 철저하게 끓여 마신다. 자주 마신다.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서 먹도록 한다. 그리고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에는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는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는다. 신선하고 균형 잡힌 식품을 섭취하도록 한다. 이것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지켜주면은 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급하게 마무리한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식품 단원을 마무리할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단원에서도, 요 한 장의 프린트에서도 여러 개의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를 꼭 잘 기억해두고 우리가 학습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내준 과제 잊지 말고 꼭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